최민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최민정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요 책입니다. 임종 감독이 쓴 임종일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우리 이 책인데요. 부제로는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그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 책이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우리 성렬 목사님한테 받았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이제 그 서점에는 나오지 않고 지금 출판해서 신간 서적입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이게 적은 책이 거의 뭐 수십 권 되거든요. 수십 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거의 책을 다 읽었는데 제가 일단은 읽은 걸로는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는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걸 챕터별로나 뭐 이런 걸 쭉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좀 안 되어져서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내용들, 제가 마음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만 했습니다. 왜 임종 감독이라 표현했냐면 우리가 웨딩을 할 때 전체적으로 웨딩 플래너라 그래서 모든 거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임종도 그렇게 임종 플래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국내 최초라고 이제 목사님은 자기가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저기 양평에서 그 문화공간에 수목장도 운영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서 아까 부제로 달렸던 아르스 모리엔드라는 이 라틴어는 죽음의 기술,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정확히는 선종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라틴어 중에 아모르 파티, 카르프 디엠, 그러면 메멘토 모리 요 부분들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 아르스 모리엔드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풀어갔습니다. 아모르 파티, 우리가 고난을 운명을 긍정으로 생각하고 운명을 사랑하라. 우리 어떤 가수 노래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즐기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만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까르프 디엠 찰나의 오늘을 영원한 성질을 붙잡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앞에서 서게 한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란 확실한 종착역을 의식함으로 남은 생을 밀도 있게 살아가게 만든다. 생명의 동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이제 책 안에는 내용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단어만 정리를 했습니다. 품격 있는 장례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었고요. 우리가 장례식에 지금 현재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례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하완을 사용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그 공원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을 이렇게 꼽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조라는 테마도 내 속에서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은 태어나자 창조 자체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한 줌의 흙이 바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 흙이라고 생각하니 창조와 죽음은 하나인 것 같다.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숙명이지 운명이 아니다. 운명의 운자는 옮기고 움직이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운명은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숙명이지 운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영원으로 살 수 있을까? 문득 오늘이 답을 안고 찾아온다 했는데 오늘을 영혼으로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게 유머인데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오 쭉 늘어서 늘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오늘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유머입니다. 전도서 성경에서 이걸 봤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전도서 요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 그 죽음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참 많이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풀어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영화를 누리고 그 많은 걸 누렸는데도 결국은 죽을 때는 삶이 헛되다 뭐 이런 표현을 엄청나게 이렇게 적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한 그러한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전도서에서 들여다본 임종 참회록에서 여기서 이제 10가지를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에서 메멘토 모리를 살아낸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죽음을 계획을 세운다. 세 번째는 웰다잉을 위한 웰빙을 누린다. 네 번째는 준비된 노년을 맞이한다. 다섯 번째, 3인칭 죽음을 2인칭으로 바꾸어 산다. 여섯 번째, 죽음으로 삶의 품격을 증명한다. 일곱 번째, 생의 마지막 기부로 소풍을 끝낸다. 여덟 번째, 추모사대로 삶을 산다. 아홉 번째, 충분한 애도로 상실을 치유한다. 열 번째, 죽은 적 없다. 하해와 용서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전영대 목사님 그 장례식 때 제가 크게 또 느낀 점인데요. 그 제가 이제 그 3일 동안 갔었는데 하루는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했지만 그 다음날 갔을 때는 벌써 이제 소천하신 상태,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대화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됐는데 제가 가고 나서 연락을 취하고 해서 뒤에 온 사람은 의식이 없어져서 그분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늦었다 싶지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화상 전화를 연결해서 그분한테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 연결을 시켜준 사람은 또 대화를 했는데 그렇지 그날 통화를 마치 못하신 분은 얼굴을 못 뵌 거죠.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다다라서 죽었을 때의 장래의 의미는 거의 많이 축소가 된다. 결국은 살아있을 때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우리가 사전 연명 의향서를 적는 것처럼 마지막 장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적는 거죠. 여기 책에서 제시하는 거 보면 미리 임종 장례를 미리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사 체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거의 되어 갔을 때에 그런 어떤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장례를 미리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모든 유언이나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거나 모든 하는 것들을 다 싹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이 책에서는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참 중요하다,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 얼마 전에는 그 우리 그 차인표 신혜라 그 부부의 그 신혜라 씨 아버님이죠. 아버님이 그런 장례들을 식을 했는데요.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혜라 아버지 장례 이렇게 치면은 살아 계시는데
그런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간소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도 앞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균은 제국보다 먼저 도착하고 제국보다 오래 남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 청균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 코로나나 옛날에 패스트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장래라는 의미들도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찾아가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게 요즘의 문제들인데, 오히려 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너무 힘들게 이제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장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집의 품격은 장래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돼 있고요. 죽음은 숨을 거두어가는 대신 이야기로 남는다. 결국은 죽음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이르러야 결국은 장래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가 고인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준다. 영혼의 탯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때 그 말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게 가장 슬픈 일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 하루 만에 이거 그냥 아예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읽었거든요. 너무 책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까지 우리 진정은 국장님께서 항상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처음에 웰다잉을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막연히 내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죽음에 대해서 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들어야 하지? 그냥 뭐 듣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사전 연명 의향서를 적는다든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랬는데 이게 웰다잉이 아니라 아까도 있지만 잘 살아내는 거,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내기 위한 게 결국은 웰다잉이라는 걸 봤을 때 오히려 웰다잉을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것은 웰리빙을 잘하기 위한 준비다. 그렇게 되어진 거를 제가 깨달았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갈 건데, 안 그래도 이 책이 이제 아직까지 서점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곧 이제 나올 거면, 여기는 출판사가 여기 목사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다 찍어놓고 새 책 거의 처음 나온 거를 저한테 마침 기회가 돼서 뭔가 일이 있어서 보내주셨고요. 저도 이 책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오시면 제가 치과에서 음반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이 책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을 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죽음도 생각하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웰리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이 나온 건 하이패밀리라고 이메일로 이렇게 송기름 목사님이 보내주는 메일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걸 봤었어요. 봤는데 책을 살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소개 말씀 듣고 책을 사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미정 강사님 아주 환영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다시 이제는 활동을 할까 시작해서 오늘 처음으로 왔고요. 오늘 또 참여하는 동기는 3월 7일 날 대부도에서 상반기 모임이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고민하는 중에 오늘 방송에 나가서 또 선생님들께 얘기 나눠야 말씀드려야겠다. 참여를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에.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요. 페이스북에 유컨영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인데 이분이 이제는 우리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런 책을 부부가 함께 책을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최근에 이제는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결혼을 또 늦게 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사실 저도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남편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잖아요, 여지껏.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는 결혼할 때는 행복만을 꿈꾸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우린 너무나 행복할 거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책의 그 목차들을 보니까 제가 이 삶에 살아왔던 가정들이 주마등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 먹어서 내가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좀 더 현명하게 내 삶을 살아왔을 텐데 이런 뭐 회한 같은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 책을 사면서 앞에다가 아들이 옥지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비 며느리가 전솔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요거를 결혼 전에 한번 지금은 사귀는 단계지만 꼭 읽고 한번 좀 더 단단한 결혼 생활을 권유한다고. 예. 그래서 사실 결혼하시고 지금 생활해 오신 분들한테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까 싶은데 잠깐 제가 공감이 하는 부분은 목차에서요. 말보다는 먼저 귀를 여는 연습 요런 것도 좋고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잃지 말아야 할 것. 네? 우리가 이제는 가장 행복한 부부들은 화해를 빨리 하는 부부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툴 수는 있지만 화해를 어떻게 하면 화해 기술 이런 거 또 여기서 또 살림과 역할의 분담 이것도 저거 젊은 날에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과 맞벌이를 했는데도 그 남편은 그 가부장적인 생각이 있어서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날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주변에 결혼하실 분한테 한번 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문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주 너무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 강예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민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아까 원장님이 발표한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하나 주문하고 싶고요. 오늘 발표할 것은 어떻게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오늘 사실 강의가 있어가지고 일찍 부랴부랴 와가지고 작은 강의실에서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이거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데일 카네기가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부나 명성이 성공의 저울질이 아니고 이분은 3가지를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 요약 중에서 첫 번째는 관계.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 또 자식, 부모, 형제, 기타 지인들, 친인척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그런 인간관계로 마음을 평온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아까 그 공원장님이 말씀했던 거와 약간 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에 충실하자. 오늘에 몰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행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행복이 모아 그것이 큰 행복이 되는 것처럼 이분은 오늘에 충실을 해서 오늘에 집중을 하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현재의 과제를 몰입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능감이 생긴다. 이렇게 아마 선생님은 이 카네기 이분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내면의 힘을 키워가지고 자기의 그 잠재력을 발휘시켜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을 하다 보면 열정이 생기고 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삶으로 살자. 선택하는 삶은 기대하는 마음이고 선택을 받는 삶은 우리가 기여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책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으로 요약을 하면서 1922년도에 국내에서도 이 카네기 무슨 연구 교육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끊임없다는 것은 가치가 아직 남아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도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책이 2020년도에 발간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책이 제가 갖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이 준 책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 내가 산 책은 읽게 되고 선물 받은 책은 잘 안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 꽂혀져 있는 걸 보고 이 카네기 책이라 다시 한번 읽자 그래서 며칠 전에 꺼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책의 내용은 길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분의 철학을 담아서 굉장히 임팩트하게 이렇게 적은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일 모두가, 카네기. 예, 모두가 행복한 성공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 책은 전부 고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유 대표님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입니다. 권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읽게 된 계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을 댔는데 그래도 생각할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 이벤트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치매가 좀 이제 심하셔가지고 여동생이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막내 아들도 지금 조금 군에 가서 발병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전에 아내가 출발을 했어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사람이 이제 하드웨어가 남아있거나 몸이, 육체가 남아있거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걸 보완하는 우리 안경이나 지팡이처럼 보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미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는데 이제 지금 보면 AI 기반의 의료기술이라든가 수명연장, 로봇, 뉴럴링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마련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생명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갈 부분에 대한 거 아날로그는 지금 여전히 제한이 돼 있고 공간이 그리고 오프라인의 그 문제점들은 지금 다 해결된 게 아닌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돼도 앞으로 더 중요한 게
서사나 스토리, 컨텐츠, 이 사는 모습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냥 다만 나이 들고 치매만 들어 이렇게 당하게 되더라도 많은 게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류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시대를 준비해 본 적이 전혀 없다는, 그러니까 뭐만 준비하고 있냐 하면 그냥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리고 잘 죽고 장례식 잘하면 그럼 우리는 다 끝난 거야. 그럼 마무리하고 그 사람과 단절 제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게 지금 필요해서, 메타버스 쪽도 사실 지금 밖에서는 다 한물 같다 그러는데, 실제 저는 이게 천천히 오고 AI와 로봇이 준비된 다음에 와야 되니까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결국은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기술이 그리는 구체적인 그런 해법보다 약간 수익이 좀 많이 강조된 책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고, 그래도 남은 게 이제 제가 메타버스 책들을 대부분 다 읽어가지고 남은 게 요거 그냥 보여서 읽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얻고 싶은 거냐 뭐냐면은 죽음 이전부터 메타버스를 통해서라도 대화를 계속 유지를 하고, 상대방이 지금 노화로 말 자체가 지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대화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확장하고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상대방의 그 유지와 취지를 그대로 받들고 사명이라든가 소명을 함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단절하지 않고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메타버스일 수 있겠다. 아날로그는 세상 자체가 좁고 그 다음에 수명 자체가 제한이 돼 있는 요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수많은 갈등, 가족끼리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갈등이 있고 경쟁하고 소비와 소유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성공에 또 집착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부분, 이거를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이런 게 다 아날로그의 한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책 읽다 보니까 기록과 AI, 지금 AI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몸만 남아 있으면, 그래 놓으면은 사실은 기록이 없으면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무등산장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몰라가지고 사진 복원하다가 애를 먹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거기 무등산장인 것 같다 그래서 자료조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복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를 내가 1살 때 간 거였구나, 어머니한테 안겨서,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메타버스 아닐까. 애도하면서 장래에는 집중하지만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들 위한 단절의식을 딱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잘 끝났다, 이게 아니라 기록하고 부활하고 연장을 위한, 생명 연장을 위한 준비, 이게 제대로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노년을 준비하는 것과 병행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요 내용으로 제가 지금 제 타임라인에 올릴 거거든요. 지금 안 올라가 있는데, 예, 요거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는 올려놨어요, 이벤트에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연장을 했는데도 다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백범일지인데요. 유네스코에서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2026년을 유네스코 기념해로 이렇게 정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1876년에 태어났는데 올해가 150주년 된 거죠. 또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 책을 읽은 것이 없었고, 주로 이제 기동량하고 뉴스 이런 걸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이 백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목에 이렇게 일지라고 있는데 우리가 일지하면 매일 기록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 백범일지의 일지는 선배 고결한 뜻,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인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백범일지는 상권학원 그리고 이제 나의 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상권은 1929년에 썼고 학원은 1942년에 썼고 1947년에 나의 소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아들 김신이 이 초판을 펴냈거든요. 근데 그걸 고전으로 판본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 백범일지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권에 보면은 아들이 김인과 김신이 있죠. 그 전에 딸도 있었는데 7살 때 딸이 죽었고, 근데 이제 이 상권이 이 아들한테 들려주는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항해도 해주에서 가난한 평민 집안에서 태어난 이후에 그 성장하는 과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17살 때 동학 접주가 돼요. 이 지역 책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동학 접주로서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죠. 근데 나중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길에 이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죠. 근데 그 배에 스치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스치다가 이 중이라고 이렇게 군인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일본 그 재판 기록에는 상인으로 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한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은 3.1 운동 이후부터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과정의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숨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경무국장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김구 선생이 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을 시하려고 폭탄을 날린 거고, 두 번째로 상해 홍구공원에 윤봉길 의사가 실학가와 대장을 폭탄으로 죽인.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걸 그걸 내가 지휘했다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공표를 하니까 조명도 받게 됐고 또 중국 장개석하고 연결돼서 후원도 받고 되는데 실제 그러고 나니까 쫓기는 거예요.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그래서 임시정부가 많이 이제 이동을 하는 상해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경까지 가게 되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장개석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독립군, 광복군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러나 이제 일본이 항복함으로 해서 그 독립군이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나의 소원은 김구 선생이 꿈꾼 나라의 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한 걸 몇 가지 보면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 하고 대답할 것이다. 어제 그 영화도 봤는데 거기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그 액자를 만들었는데 나의 소원은 첫째도 대한의 독립, 둘째도 대한의 독립, 셋째도 대한의 독립, 이런 식으로 액자를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있기 때문이다. 요즘 K컬처가 유명하죠. 그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어제 저희들이 독서 모임을 가졌는데 세종대왕도 문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는 죽어도 몽우리돌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몽우리돌 책무를 다한다. 몽우리돌은 밭에 거치적거리는 돌멩이를 얘기하는 말인데 이게 그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단단한 돌이 되겠다는 강인한 정신을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때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나는 그 집에 뜰도 쓸고 창호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 이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 처음에 설립할 때 했던 얘기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상해 홍보공원으로 폭탄 던지러 가기 때문에 사용할 시간이 1시간밖에 더 없습니다 하면서 시계를 바꾸자고 그래요. 윤봉길 의사가. 그러니까 그 시계를 서로 바꾸고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에 윤봉길 의사 사진을 액자를 걸어놓고 그 밑에 이 시계를 걸어놓는 그 영화의 장면도 봤습니다. 참 백구밀제는 어떤 위인의 그런 신화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에도 아주 큰 목표를 했다라는 그걸 해서 썼다라고 보고요. 이 백범이 인천하고 많은 관련이 있었죠. 항해도 그 치아포 사건으로 해가지고 인천 감리서에 왔었고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이 박상문 이런 이제 상인들 저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광화에 이제 김주경 씨가 백범을 이제 석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또 광화를 찾아서 김주경 씨를 이제 찾아가는 또 유안무라고 하는 이제 저기 지금 인천 서구에 시천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을 또 이 백범을 석방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탈옥을 해가지고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전국 유람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유안무가 동학 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양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전국 유람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건 AI한테 물었어요. 이 백범이 영웅적인 얘기 또 자서전이기 때문에 이 그런 데 대한 비판이 혹시 있냐 했더니 사실관계가 오류가 있었는데 치아포 사건의 스치다의 신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무역상이었다. 또 고종이 그 인천 감리서에 이 사형수로 있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사형 중지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 전화가 아직 가설이 되기 전이어서 전보로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창간 얘기라든지 청나라 방문 획수 같은 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백번일지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책이 많이 발간이 됐는데 이 지금 창원 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는 도진순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가장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주석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 사진에 나온 책은 그런 주석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책으로 백범일지를 보면은 도움이 더 많이 되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독서 모임까지 해서 참 이 백범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1시간 하기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45분 정도 했습니다. 최미정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푹해졌어요.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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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